안녕하세요. 김민경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첫 번째로 부탁을 드린 이유는 요 앞에 6살, 12살짜리 저희 아이들이 있어요. 쟤네들하고 지금 끝나고 빨리 시댁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부탁을 했고요. 제일 빨리 가고 싶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앞에 지금 아까 저 테드 강연이 나오는 걸 알았다면 분명 제일 마지막 순서를 해달라고 했겠죠. 저거를 하고 나서 지금 저보고 강연을 하라는 건 이거는 뭐 앞에 임팩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저도 막 들으면서 기가 막혔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 들으시고 지금 제 수업 이렇게 강연 들으시면 도대체 저 아줌마는 뭘 하는 걸까 막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도 뭐 일단 준비는 했으니까 일단 시작은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저께 새벽에 4시 반까지 지금 여러분들은 시험 끝나서 좋으시죠? 저희들은 지금 성적 내느라고 죽어갑니다. 새벽 4시 반까지 채점하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들었던 그 테드 강연에서 보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관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강연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런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의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합니다. 제 주제는 견고한 벽, 더 쌓을 것인가 뛰어넘을 것인가인데요. 이때 얘기하는 견고한 벽은 지금까지 여러분이나 저나 배워왔던 문과나 이과로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문과 학생들은 인문과학만, 이과 학생들은 자연과학만 배웠던 그런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몇 가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사진 혹시 기억나시나요? 2007년도 12월 달에 나왔던 굉장히 많은 면을 장식했던 그 보도였고요. 2007년 12월 달에 그 말리포 해수욕장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유조선 사고가 났었거든요. 근데 사실 원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유조선 사고가 굉장히 잦게 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반도체를 나라의 핵심 산업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 수출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지 않지만 외국에서 시커먼 원유를 갖고 와서 여러 가지로 정제해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내서 수출하는 세계에서 5위 안에 들어가는 석유 수출국인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조선들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허베이 스피리토도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원유를 이렇게 흘려서 아름답던 말리포 해수욕장이 엄청 난리가 났던,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면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원유가 유출됐다면 적어도 5년, 6년은 걸린다 그랬거든요. 하지만 몇 달 안 되는 시간에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조선 사고가 났을 때 총 인원 213만 명이 동원됐는데요. 그 중에 123만 명은 아무도 등 떠밀지 않았는데 스스로 가서 봉사를 한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 기사는 2012년도 기사고요. 이때 미국에 있는 세계 최대 자원봉사 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건 큰 상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123만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그 자리에 가게 된 데에는 몇몇 보도에 그 굉장히 큰 공헌이 있었습니다. 그 보도들은 뭐였냐면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린이들까지 고사리 손으로 바윗돌에 낀 기름을 닦아내는 굉장히 많은 보도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저도 그 보도를 보면서 정말 저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유치원생 아이들이 가서 닦으면서 이렇게 딱 인터뷰를 하면 아이들이 어민들이 너무 불쌍해요. 우리나라 저 새가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불쌍해요. 우리가 도울 거예요. 이러면서 그 기름을 다 닦아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원유 속에는 벤젠 또는 톨루엔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향족이라고 얘기하는 화학에서 이제 하나의 분야로 꼽히는 화합물들인데요. 벤젠 같은 경우는 사실 만 13살 미만의 아이들이 특정 농도에서 3시간 이상 노출되면 전부 골수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 정도로 발암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들인데요. 물론 말리포 해수욕장 주변이 밀폐된 공간은 아니고 분명히 굉장히 많은 공기가 통하고 노출된 공간이긴 했겠지만 하지만
그냥 누워서 TV를 보던 어른들을 벌떡 일으킨 건 꼬마 아이들이 닦아내는 모습들이었고요. 경쟁적으로 지상파를 비롯한 모든 방송사에서 그 꼬마 아이들을 인터뷰하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자원봉사, 사람과 나누는 삶을 위해서 엄마들이 데리고 간,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간 부모님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벤젠과 톨루엔에 그 아이들을 노출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과이과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고 만약에 통합적이거나 융합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기자였다면 그렇게 아이들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런 방송을 막 내보낼 때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 모르니까요. 여기 보시는 이 화합물은 O, 산소 원자가 3개 있는 오존이라는 화합물입니다. 산소 원자 3개짜리 오존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견고한 벽을 더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물질이기도 한데요. 오존층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남극 상공에 오존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서 그래서 지구로 들어오는 자외선이 많아진다, 심각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러시아 마피아들은 프레온 가스를 사용해갖고 거의 이렇게 돈을 벌고 있어서 걔네들은 마약 안 팔아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사람들이 쓰지 못하게 하고 오존층을 망가뜨리는 그 프레온 가스, 걔네를 다 지금 금지하고 나서는 오존층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존의 양이 너무 약해져서 요즘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여러분들은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 제품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꼭 보호해야 한다는 그 오존층. 근데 생각해보면 TV에서 봤을 때 또는 여러 가지 뭐 예보를 통해서 오늘은 오존 경보가 또는 오늘은 오존 주의보가 내리니까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은 바깥 외출을 자제하라 이런 소리도 많이 들으세요. 똑같은 오존인데 왜 하나는 보호해야 되고 왜 하나는 그렇게 조심해야 될까요? 실제로 상층권에 있는 오존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지구의 역사를 봤을 때 오존층이 생기고 난 이후에나 태양에서 오는 강한 자외선을 막아줘서 육상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만약에 저 오존층이 없었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인어로 진화했을 거예요. 육상생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존 냄새 한 번도 안 맡아보신 것 같죠? 혹시 복사실에서 이렇게 복사기 쓸 때 나는 약간 좀 특이한 냄새 아세요? 네, 그게 오존 냄새예요. 그 복사실에서 나는 그 살짝의 빛만으로도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쪼개져서 오존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오존은 제가 숨을 쉬었을 때 제 몸속으로 들어가면 폐를 비롯한 호흡기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굉장히 반응성이 큰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오존이라 하더라도 성층권에 있는 건 반드시 보호해야 하지만 대륙권에 있는 건 꼭 없애야 되는 물질이기도 한 거죠. 그럼 이렇게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오존층이 점점 얇아지고 있죠? 그럼 태양으로부터 우리한테 오는 자외선의 양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럼 그 강해진 자외선 양 때문에 우리 피부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피부암 환자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뭘 사용합니까?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합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초기에 나왔던 자외선 차단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르면 그렇게 얼굴 하얘지는 거 아시죠? 무슨 몽달귀신도 아니고 얼굴 하얘졌고 동동 뜨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자외선 차단제들은 모든 화장품 회사에서 하얗게 되는 기능을 없애고 그리고 좀 더 물에 잘 씻기게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났는데 저녁에 비누로 했는데 잘 안 씻기면 그것도 사용에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 효과는 강하게, 씻기는 건 쉽게. 이번 여름처럼 뜨거운 여름엔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였고요. 바르고 집에 가서 밤에 씻어요. 그러면 그 물은 흘러 가서 바다로 갑니다. 바닷가에서 놀아요. 바닷가 햇빛은 더 따갑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대부분 다 씻겨 내려가 있죠. 그래서 2시간에 한 번씩 덧바르라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나의 피부를 위해서,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자외선 차단제는 실제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바닷속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다 막아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해양생물의 70%가 살고 있는 산호가, 전 세계적으로 산호가 3분의 1 이상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지구온난화, 지구의 바닷물이 따뜻해져서, 아니요, 그 내용이 약 30%의 원인이라면 나머지 70%는 인간이, 여러분들이 오늘 쓰셨던 자외선 차단제 씻어낸 그 물질이 계속 흘러가서 바다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냥 사람만을 위해 아니면 자연만을 위해 이분법으로 모든 걸 뭔가 나눠볼까요? 그렇게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또 다른 예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 더 보실까요? 이 물질은 그냥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 그래서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그래서 MSG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MSG라는 물질은 화학조미료라고 많이 생각하셔서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몸에 나쁘다라고 보통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저 MSG라는 물질이 몸에 나쁘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데는 60년대에 있었던 차이니스 레스토랑 신드롬이라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중국 요리집에서 밥을 먹은 사람들이 막 구토한다든지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 원인이 중국 요리집에서 많이 쓰는 저 화학 조미료 때문이다. 그래서 저것이 문제다 얘기가 되어서 지금도 집에서 어머니들 화학 조미료라고 안 쓰실걸요? 미원이라고 얘기하는 흰색 가루 안 쓰시려고 노력하시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 중국 요리집에서 생겼던 차이니스 레스토랑 신드롬은 실제로 이 MSG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중국 요리는 볶거나 튀기거나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재료의 신선도가 조금 좋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튀기면 신발도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약간 재료가 안 좋아도 튀겨버리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가 조금 신선도가 안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일종의 약한 식중독 형태들이 이제 벌어진 건데, 물론 그 당시에 중국 요리뿐만 아니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60년대 초반이고, 그렇다면 인종차별적인 내용 때문에 중국 요리가 타깃이 됐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SG는 마치 자기가 모든 걸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어머님은 집에서 여러분들한테 밥을 해주실 때 또는 국을 끓이실 때 미원을 안 넣으시고 대신 뭘 하시나요? 다시마, 멸치, 버섯, 양파, 아니면 소고기 집어넣어서 육수 만드시잖아요. 그죠? 육수 왜 만드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천연 L-글루타민산 나트륨을 물에 녹아내게 하려고. 근데 화학조미료라고 생각해서 미원은 하얀 결정체니까 여러분 생각에 막 공장에서 만들 것 같으시죠? 화학자들 그런 짓 안 합니다. 원가가 안 맞아요. 공장에서 이거 사람 몸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기도 한데요. 공장에서 저거 만들려면 너무 인생 피곤합니다. 우리 그렇게 안 살아요. 어떻게 만들까요? 사탕수수 꾹 짜서 걔네를 가지고 정제해서 말리면 설탕 되거든요. 정제해서 말리고 설탕이 된 나머지 사탕수수 액을 발효시켜요. 약간 술을 만드는 그런 과정처럼 발효를 중간쯤에서 멈추고 발효에서 나온 그 물질을 딱 추출해서 걔네를 흰색 결정으로 만들면 그게 이거예요. MSG예요. 따라서 미원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먹으면 죽어 이거 아니고요. 사탕수수에서 짜낸 물질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 미원에 대한 MSG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일어나면서 선전 보셨나요? 그 소 한 마리 있고 옆에 미원 100g 있고 미원이 살려줘서 고맙소 그렇게 하는 선전이 있는데 요즘에 텔레비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L-글루타민산 나트륨의 양은 미원 100g 한 봉지에 들어있는 양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사실 조금 쓴다면 그 맛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소금의 양을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화학 물질이란 나쁘다 이런 생각이 조금 가셨나요? 그럼 예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던 때도 지금 저희 둘째는 2013년생이고요. 네, 그때 이렇게가 입덧하면서 6개월에 12kg가 빠졌거든요. 물도 못 먹었어요. 물에서도 썩은 내가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이 물질은 탈리도마이드라는 물질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의학계에서는 탈리도마이드 그러면 악마의 약입니다. 왜냐하면 약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까다롭게 구는 독일에서 이 약을 만들어냈고요. 여기 보시는 육각고리랑 여기 고리 2개짜리 있잖아요.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뭐가 다른 게 보이세요? 얘네의 차이는 이 육각고리 하나에 대해서 이쪽은 오른쪽에 있는 이 물질은 약간 이 고리 2개짜리가 위쪽으로 떠 있는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고리 2개짜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그러니 오른쪽에 있는 건 이렇게 위로 떠 있는, 얘는 아래로 내려가 있는. 그 이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약을 먹은 사람들은 저처럼 심한 입덧을 하는 임산부들의 입덧이 멈췄고요. 이 약을 먹은 사람들은 그 중에 단 한 분자라도 약 속에 이게 들어가 있었던 그런 약을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팔 또는 다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탈리도마이드 베이비 사건이라 해서 독일에서는 저런 아이들을 따로 이렇게 관리하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 기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저 사건 때문에 인공적으로 합성한 약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더 퍼지게 됐죠. 그래서 의학을 하는 사람이건 화학을 하는 사람이건 입에 담지도 못할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떻게 볼 수도 있을까요? 지금 이 아이들은 탈이 특별히 자라지 않은 게 보이시죠?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아이가 자라는, 태아가 자라는 과정에서 탈로 가는 혈관의 생성이 방해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혈관의 생성을 방해하는 작용을 어디다 갖다 쓸까요? 암이라는 병 아세요? 암은 왜 무섭죠? 끊임없이 계속 어떻게 해요? 돌연변이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돼요. 끊임없이 분열되면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요. 간암은 그 간에 암세포가 들어가면 자기네들끼리 분열하면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간으로 가는 모든 영양분을 자기네들이 다 뺏어 먹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은 쪼그라들고 암세포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을 바꾼 거죠. 그렇다면 탈리도마이드를 그냥 버려야 되는 악마의 약이 아니고 한번 써보면 어떨까? 어디에? 암세포의 혈관을 생기는 걸 방해하는 걸로. 그랬더니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저렇게 아이들의 팔다리를 못 만들게 했던, 혈관 생성을 방해하던 탈리도마이드가 실제로 2008년에는 5억 불, 그 다음에 한 부분을 살짝 바꿔서 부작용을 없애는 그런 단일 항암제로 2010년에 25억 불이 팔리는,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약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한 건 누가 했을까요? 우리는 여태까지 이과 문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뉜 여러 가지 지식 체계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 지식 체계에서 쌓아 올린 견고한 벽이 사실은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살짝 교환하고 융합만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벽이 아니고 벽돌을 쌓아놓은 창고로 활용이 되어서 앞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재료가 되기도 할 겁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문과 계열 학생도 있을 것이고 이과 계열 학생도 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과목에 있어서 또는 모든 지식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거나, 나와 다르다고 생각해서 배척하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더 관심 있게 보고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